달부터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사박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름 분갈이, 그 다음에 초보자 분갈이, 뿌리 내리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는 전부 다 사박토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좀 다육생활을 해서 모래마사 들어간 흙들을 경험하신 분들보다도 처음 그 다육생활을 시작해서 처음 사박토 만나는 사람들, 매니아님들은 거부감도 없고 뭐 불평도 없고 그런데 마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용토를 썼던 분들은 배수가 안 좋다, 뭐 이렇다 저렇다, 각종 그런 그 이제 불안감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도 다육생활 8년 했잖아요. 8년 만에 저는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흙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뭐 사박토 언니가 흙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나는 왜 다육이를 사서 내가 키우면 내 다육이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고 못생겨지고 왜 그럴까? 나는 왜 못 키울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농장 흙이 되게 나쁜 흙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농장 사장님들은 나보다 더 다육이를 잘 키우는 건 확실하다 라는 의심에서 내가 용토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관리법이 내가 뭔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우리 매니아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사박토 언니가 이 용토를 출시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는 어떤 접점들이 또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사박토를 만나기 전에 유리난 농원 사장님, 세월낙는 농부님이죠.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 피트모스 흙과 코코피트 흙의 차이점, 그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지금 화훼농가에서는 어떤 흙을 쓰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접해서 알고 있었고, 저는 이미 코코피트를, 그러니까 피트모스죠. 피트모스를 사서 제가 한번 분갈이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용토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양을 사서 이걸 섞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하면서 나는 나랑 조금 안 맞겠다,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를 그냥 안 했던 거거든요. 뭐를 안 한 거냐면, 그러니까 피트모스 사박토가 아니라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 다육식물 박람회를 했을 때, 그 다육식물 박람회에서 제가 핑크 장갑님을 만났죠. 핑크 장갑님을 만나가지고, 핑크 장갑님하고 같이 인터뷰 영상에 보면 핑크 장갑님이 쓰시는 용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그때는 제가 피트모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대화가 되게 조금 그러니까 순조롭게 이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박토 언니가 이 흙을 만든 거예요. 사박토 언니도 이 흙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창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농장 사장님께 배워서 한 거고요. 그 사장님은 100%였어요. 100%에다가 빵이 되게 큰 거, 그러니까 알이 되게 입자가 되게 굵은 거에다가 그냥 펄라이트 조금 섞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용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베란다, 그러니까 우린 재배 농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한테 좀 맞춰져가지고 이제 만든 게 바로 이 흙이에요. 비록 이 흙을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처음에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흙을 어떻게 다육이를 심으라고.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죄다다 뭘로 보이냐면, 죄다다 상토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들, 상토랑 사냐초는 혼합 용토예요. 단일 용토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율을 맞춰갖고 섞어놓은 용토가 상토고, 사냐초도 그 안에 보면 단일 용토가 아니라 이 흙, 저 흙, 이 돌멩이, 저 돌멩이 섞어서 만든 게 사냐초예요. 그렇다 보니까 채집을 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돌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섞는데 그 흙이 얼마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피트모스가 주 유기용토 원료고,
코코피트를 안 썼어요. 언니가 코코피트를 안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코코피트를 안 썼냐면 코코피트는 야자나무 껍데기 그 섬유질들을 다 갈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거기는 어떤 영양분이 사실 있지 않아요. 없어요. 영양분 없는데 걔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화분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뿌리가 거기를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그 야자나무의 그 코코피트는 해안가에서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염분기가 있어요. 그 염분기를 없애고 그 다음에 탄닌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탄닌이 뿌리를 내리는 거에서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코코피트가 갈색이잖아요. 그 갈색, 그 탄닌 성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탄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감을 하는데, 해감이라는 표현이 맞나? 그래서 소금물에 절구는 거예요. 우리가 땡감을 우리가 전라도에서는 소금물에 절궈가지고 단감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게 이제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탄닌 성분이 있고 바닷물에 절궜다가 다시 강물에 후숙했다가 이렇게 계속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 작업들이 좀 소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떫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닷물에 소금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뿌리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박토 언니는 여기에다 그걸 안 넣었어요. 상토 성분을 포함한 이 코코피트를 넣지 않았고요. 코코피트를 넣지 않았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 안 들어가고 마사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코피트도 진짜 고가의 코코피트들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장담을 어떤 코코피트가 나와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 그러니까 성과도 성분 분석표 이런 것들이 받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전한 피트 모스만 사용하기를 한 거예요. 흙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5대5로 섞여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에 돌멩이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나중에 이게 딱 마르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단언하건데. 지금 이 상태의 수분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이 수분감. 자, 이 수분감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수분감이 가미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에 진짜 잘 내리는데, 피트모스가 뿌리 내리기에 딱 좋은 pH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2개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 미생물을 넣었다고 하니까 또 퇴비랑 또 헷갈리시는 분 있어. 냄새가 난다는 둥, 열이 난다는 둥. 그거는 진짜 정말 틀린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미생물 원하고 파워 미생물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미생물은 제가 알기로 강원대학교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해저에서 나는 해저류들 있잖아요. 걔들이 빛이 없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하면서 살까?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출한 그런 미생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햇볕이 부족한 베란다에서도 광합성 세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미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부족한 빛 환경에서도 색감을 좀 예쁘게 낼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요건 알갱인데, 요 알갱이는 또 나쁜 균 발생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월달, 4월, 5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잿빛 곰팡이병에 효과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지금은 뭐 균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하지만 그래도 곰팡이들도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흙을 밀폐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분감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밀폐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이 보관 방법인데, 밀폐하게 되면 보통의 흙들은 여기 안에서 부패하는데 얘가 왜 부패하지 않냐면 요 미생물들이 이 안에서 나쁜 그런 세균이 나쁜 균이 발생하는 걸 억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뿌리도 잘 내리고, 자, 부패하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한 포에 요거는 2만 원인데 7리터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몇 킬로냐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무게는요, 여기에다가 물만 가하잖아요. 무게가 확 늘어나고요. 마사 넣으면 무게 늘어나요. 펄라이트 때려 부으면 부피는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꼬꾸를 가서 방송을 해도 꼬꾸로 사장님도 우리도 이제 용토를 팔잖아요. 용토를 파는데 꼬꾸로 사장님도 그 얘기해. 지금도 무게 물어보시는데 무게 단위로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하면 소비자님들은 무게 단위가 불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게는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어요. 부피는 펄라이트, 마사 넣으면 부피 늘어나죠. 펄라이트랑 마사 많이 넣으면 무게 늘어나는데 펄라이트랑 마사가 제일 싼 머지 용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게, 단순한 부피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뭐가 들어서 몇 킬로인가, 뭐가 들어서 7리터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대체 뭐 하냐고요? 제가 분갈이를 하나 할 건데 분갈이를 할 때 지금 이 계절에는 관수를 하는 게 좀 많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자, 여름 분갈이를 제가 할 건데 여름 분갈이 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수분감 말고 밑에다가 화분 아래쪽에다가는 좀 더 수분감을 가미를 해가지고 자, 뿌리가 이 흙 쪽으로 자, 이렇게 뻗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더 가미를 합니다. 자, 다시요. 한 포는 2만원, 더 두 포 38,000원입니다. 세 포 57,000원, 네 포 67,000원인가? 얼마지? 자, 이렇게. 자,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누적 할인되고 있는데요. 한 포 7리터 한 3.12kg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이것도 이게 아마 유럽에서 채취가 될 건데 그 채취하는 그 지역이 비가 얼마만큼 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 차이는 좀 있다고 해요. 어차피 부피는 똑같으니까. 자, 무게 차이는 그래서 조금 있다고 합니다. 참 대용량 원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하시면 보통 10cm 전후에 뭐 높이가 한 7, 8cm 정도 되는 화분은 거의 20개 가까이 분갈이가 가능해요. 근데 대용량 원팩으로 나는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용량 원팩은 45리터나 되는데 그게 78,000원 한 해 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자재들을 몇 개를 아끼는 거고 스티커도 아끼는 거고 인건비도 아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싸게 드려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판매 안 하고요. 오로지 문자로만 주문이 가능한데 45리터면 6만원, 그러니까 78,000원이면 이 포 하나가 얘가 2만원이잖아요. 한 포당 12,000원씩 구매하시는 거예요. 할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신에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한 포만 사세요. 한 포만.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용토를 써서 뭔가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한 이유가 뭐 뿌리를 못 내렸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뭐가 됐든 실패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다육이를 키우는 습관? 이미 손에 배인 그런 내 몸에 이미 체득된 게 이 용토랑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안 맞는 거고, 이 용토를 처음부터 만나서 이 용토가 하는 대로만 한다면 사실 실패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또 그거는 이제 개인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통풍이라든가 햇볕 요구량, 그 다음에 습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뿌리를 너무 잘 내려주니까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실패라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는 그게 두 번째 해를 이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해 여름에 저 진짜 화분에, 조그마한 화분에 정말 깍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털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용토가, 깍지가 이 용토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수 습관이 깍지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용토는요, 여러분들 한번 마르면 진짜 바삭바삭바삭하게 푸석푸석하게 그렇게 좀 말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간들이 중간중간 생겨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깍지가 살기가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거지, 이 용토가 뭐 깍지를 잘 생기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관수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고요. 분갈이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되도록이면 깍지가 살기 아까 불편한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요 정도 습도가 어느 정도 카스테라 정도의 어떤 습도가 유지가 됐을 때 다육이들이 가장 건강한 뿌리들을 내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내가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관수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보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진짜 성공적으로 깍지도 없이 제가 좀 잘 났던 것 같고, 가을에 또 분갈이 하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작년보다는 제가 관수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요, 뿌리 잘 내리는 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뿌리 잘 내리는 건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뿌리 잘 내리는 흙을 선택을 했더니만 관수하는 게 불편하고 작은 화분에서 깍지가 생겼어?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가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관수의 텀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할 때 조금 더 물이 머물렀다가 내려갈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하고 제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주변 사이드 용품들도 있어요. 자, 마감돌로는 자, 요거 제가 몽돌인데, 꼭 고인돌 그 사탕 같죠? 자, 고인돌 그 초콜릿 같이 생긴 몽돌 사이즈가 조금 작은 중소마사 사이즈로 왔습니다. 예뻐요. 그래서 화분이 반딱반딱 윤이 나는 그런 화분이고, 흰색 계열이다 하면 요거 몽돌 마감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목문석인데, 이 목문석을 제가 벌써 열어서 써가지고, 자, 요 목문석, 자, 요것도 지금 각각 포당 12,000원이고요 자, 요거 이게 각각 5kg 12,000원씩. 이 목문석도 사실은 처음에 되게 컸었는데 이 목문석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작은 사이즈 화분 7cm 미만 8cm 미만의 화분에도 잘 어울리는 이런 지금 몽돌이 이제 목문석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12,000원이고, 요 배수용 난석도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자, 배수용 난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좀 한번 아셨으면 좋겠는데, 요 배수용 난석도 요것도 12,000원인데 특히 여름 분갈이, 여름 관수에 진짜 활용하면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아, 요거는 제가 다음 목요일날 오전 10시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자, 용품들, 그 다음에 용토에 관한 자, 설명을 마쳤고요. 자, 저는 목요일에 영상에 다시 오면서 자, 그 배수용 난석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 사박토로 여름 분갈이 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요일날 다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